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인계 리스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말 기나긴 시험과 면접 거쳐서 합격하신 선생님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는 이미 발표도 더 먼저 했고 또 일부 선생님들은 이미 발령을 받아서 학교 가서 인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한 2월 말쯤 합격 발표 나고도 조금 지나서 어느 지원청에 속해 있는지 일단 알게 됐고, 그리고 나서 학교 교감 선생님께 전화가 와서 발령 받게 됐다라는 연락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날에 학교 와라 하면은 그때 교장실로 가서 임명장 같이 받았고요. 신규 선생님들이랑. 그때 저는 보건 선생님을 만나서 인계를 받았습니다. 인계를 잘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학교가 처음이신 선생님들은 어떤 거를 물어봐야 하는지조차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런 거 물어보시면 좋겠다라는 영상으로 준비를 한 거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인계를 받을 시간이, 그러니까 전임 선생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날 하루뿐이다. 물어볼 수 있는 날이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날이다라는 생각으로 조금 죄송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좀 어려운 거는, 잘 모르겠는 거는 적극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무리 자세히 인계를 받더라고 하더라도 또 새로운 환경이나 업무가 주어지면 사실 또 모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계는 최대한 자세하게 받고 만약에 인계를 이렇게 잘 주시지 않으려고 해도 좀 붙잡고서 이런 건 어떻게 되나요? 저런 건 어떻게 되나요? 물어보시는 태도가 일단은 중요할 것 같아요. 신규 선생님이니까 이해하시고 충분히 다 자세하게 알려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학교에 딱 혼자 놓여지게 되면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진짜 궁금해져요. 출근 시간은 몇 시지?부터 해가지고 보건실 토너가 거의 없는데 이거 누구한테 충전해달라고 해야 하지? 뭐 컬러 프린트를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 가서 해야 되지? 정말 진짜 사소한 것도 되게 마구마구 진짜 궁금해지고, 근데 슬픈 것은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가, 물어볼 사람이 없다는 게 좀 가장 슬프고 조금 적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특히 병원에서는 프리셉터 선생님이 정해지기 때문에 좀 어렵고 무서워도 제가 뭔가 기대고 좀 물어볼 수 있는 선배가 있잖아요. 근데 보건교사는 학교에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업무 영역에 관해서 물어봐도 여쭤봐도 잘 모르시기도 하고, 뭐 학교 내에서 뭐 물건이라던가 뭐 어떤 절차라던가 이런 걸 물어보면 알려주실 분들은 많긴 하지만, 그러니까 보건 업무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정말 거의 없기 때문에 조금 외롭고 어떤 분들한테는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길어졌는데 인계를 잘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좀 서론이 길었어요. 지금부터 제가 정리한 것들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정리한 거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출근 시간을 물어보세요. 저는 인계를 받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근데 출근은 몇 시에 해야 하지? 하는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문자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별거 아니어가지고 그냥 안 알려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냥 뭐 끝나거나 이렇게 헤어질 때쯤에 선생님 그럼 출근은 몇 시에 하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 같은 경우에는 8시 반 아니면 8시 40분까지 출근을 하고요. 8시간 근무해서 점심시간을 빼고 4시 반이나 4시 40분에 퇴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건실 약품이나 보건실 물품을 인계해 주실 거예요. 아마 개수나 항목을 파악한 자료를 넘겨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자료를 못 받으신 선생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는 어떤 약이 몇 개 있고 뭐 어떤 기구가 있고에 대해서는 리스트를 주셨는데 사실 약장 정리를 하다 보면 유효기간 지난 것도 되게 많고 물건도 오래돼서 못 쓰거나 내가 봤을 때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거는 이렇게 버리게 되기 때문에 꼭 받아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약품이나 보건실 물품은 인계를 안 주실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내가 정리하면서 파악해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또 중요해진 게 코로나 관련해서 방역 물품을 물어보셔야 하는데요.
요 며칠 전에 방역 물품이 얼마나 구비되어 있고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아마 각각 보건선생님들도 다 확실한 게까지는 아니어도 대충 몇 개의 방역 물품이 있는지는 다 확인하고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방역 물품도 나가고 쓰고 사고 하다 보니까 맨날 수정해서 정확한 개수를 조금 파악하고 있는데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개인적으로 파일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방역 물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계속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 또 반에도 나눠줄 일이 있고 부족한 걸 파악해서 미리 사놔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정확하게 한번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보건 관련 서류 같은 거 있어요. 뭐 보건일지라던가 건강검사 결과 자료 같은 거 보관해 놓은 곳 혹시 자물쇠로 잠겨 있으면 열쇠나 뭐 비밀번호 잘 받으시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각종 계획서나 뭐 자료 같은 것들 있어요. 가정통신문이라던가 뭐 보건수업 자료라던가 그런 거는 아마 파일에다가 전임 선생님이 다 이렇게 몰아서 넣어 놓으셨을 거예요. 거기선 중요한 게 뭐 학교 보건 계획이라던가 뭐 정서행동 특성검사 계획이라던가 그리고 뭐 코로나 대응 계획, 그리고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계획 이런 것들 다 짜여 놓은 거를 아마 파일에 넣어 놓으셨을 거니까 뭐 거기서 바로 자세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파일에 있구나라는 정도는 아마 인계를 주실 거고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아요. 특히 코로나 대응 계획은 사실 교육부에서 지침으로 계속 내려오는 게 있는데 그거는 진짜 학교 전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엄청 많거든요. 쪽수가 한 100쪽이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아마도 학교 자체 내에서 대응 계획을 세워놓거나 아니면은 사실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좀 많이 나왔었어서 확진자 발생 계획 같은 것도 아마 세워져 있는 학교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 코로나 대응 계획은 뭐 세워진 게 따로 있는지 이런 것들 물어보시고 그거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고등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업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수업을 혹시 하고 있는지 뭐 보건 관련 동아리를 맡고 있는지 이런 거 여쭤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17차실을 보건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 보건 수업을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5, 6학년을 많이 하고 좀 집중이수라고 해가지고 17차실을 그냥 온전히 한 학년에 쏟는 경우도 있긴 한데 5, 6학년 나눠서 뭐 7차실, 8차실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어서 몇 학년을 대상으로 보건 수업을 하는지 확인하시면 되고 그리고 교과서랑 지도서도 같이 확인하고 받아두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때 17차실을 시행한다는 게 그냥 한 반에 17번의 수업을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8개 반에서 수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 1년에 17번씩 8반을 들어가니까 136시간의 수업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시를 따지는 건 이렇게 따지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시고 또 교과서나 지도서 보고 수업을 먼저 더 준비해 두시면 좋겠죠. 학교에는 AED가 있어요. 그래서 AED 관리 번호가 있고 로그인을 해서 AED 상태를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해가지고 사이트 내에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AED 관리 번호를 받아두시면 되고 AED 관리자가 아마 전임 보건선생님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 관리자를 변경하는 거는 그 구에 보건소에 전화를 하시면은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보건소에 전화를 하셔서 관리자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연 서비스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흡연 예방 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그거 관련해서 뭔가 또 입력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학교 아이디랑 비번이 있기 때문에 그 아이디랑 비번도 받아두시고 아마 이거는 기억하시고 다 넘겨주실 거예요. 이번에도 코로나 관련한 건데 만약에 뭐 교육활동 중에 코로나 의심 증상자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실 이건 학교마다 인력이랑 뭐 역할이 달라서 좀 많이 다른데 일단은 일시적 관찰실이라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바로 못 오시거나 아무튼 그 사이에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때 아이랑 일시적 관찰실 담당자 선생님이랑 같이 아이랑 같이 기다리다가 부모님이 오시면은 아이랑 같이
뭐 검사를 받으러 가거나 아니면 뭐 병원에 가거나 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관찰실은 어디 있고 일시적 관찰실의 담당자가 누구인가 그것도 아셔야 돼요. 저희도 처음에는 담임 선생님이었다가 나중에 방역 인력을 구해가지고요. 거기에 계속 상주해 있는 건 아니고 다른 뭐 회의실 같은 데 계시면 제가 의심 증상자가 발생을 하면 담임 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면 내려와서 아이랑 같이 있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학교마다 좀 방역 인력을 좀 많이 구해놨으면은 그 일시적 관찰 담당자가 그런 방역 인력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보건교사인 경우도 있고 학교마다 좀 많이 달라서 이거는 좀 물어보시고 그리고 의심 증상자 학생이 발생하면 어떻게 뭐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매일매일 학생 뭐 등교수랑 학생 전교생 수랑 그리고 뭐 자가진단 결과 뭐 의심 증상이 있는가 아니면 등교 후에 의심 증상이 있어서 뭐 귀가를 했는가 아니면 교직원이나 학생 중에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양성이 나오나 음성이 나오나 이걸 매일매일 보고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보고를 하려면 반별마다 파악이 돼야 하고 또 학년마다 파악이 돼야 하거든요. 등교 학생 수랑 검사자 수 등 뭐 이런 거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무 조직도랑 업무 분장도를 받아두시면 좋은데요. 뭐 부장 선생님이라던가 그리고 각 선생님들의 업무 분장부터 해가지고 다 나왔을 거니까 그거 미리 받아두시고서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정통신문을 뭐 올리든 뭐 어떤 계획서를 올리든 뭐 품위를 올리든 뭐 무슨 일을 하든 다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그 기한문 결제 라인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보건교사도 각각 부서가 있고요. 부서 부장님이 있거든요. 부장님들은 사실 보건 영역을 잘 모르세요. 그냥 일반 교사들이시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부장님이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는 거는 바로 교감님, 교장님 이렇게 결제를 거의 그렇게 올렸거든요. 학교 보건 계획이나 코로나 대응 계획 이런 거 정도는 부장님을 넣었고요. 다른 거는 거의 넣지 않았어요. 근데 또 무조건 부장님을 넣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결제 라인에 부서 부장님을 계속 끼고 있었는지를 물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또 보건실 침구 세탁 때문에 아마 연락하는 세탁소가 따로 있을 거예요. 혹시 있으면은 그 연락처나 명함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면 이용하던 데가 있어야지 전화하면 바로 잘 아시고서 해주시고 영수증도 알아서 행정실로 내주시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연락하는 세탁소가 있으면 그 연락처도 한번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근처 병원 리스트랑 연락처를 가지고 있는 게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응급 상황이 정말 생명이 위독해가지고 의료인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보건교사가 같이 동행하는 게 맞는데 뭐 그런 정도의 응급 상황까지는 아닌데 병원 진료를 가야 할 때 사실 담임 선생님들이 가기도 하지만 담임 선생님들은 다른 학생들을 또 지도해야 되기 때문에 보건 선생님이 같이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병원을 가야 할 상황인데 부모님이 바로 못 오신다. 누가 함께 동행하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건강검진 진행하던 병원이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이름이랑 연락처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작년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교가 검사를 안 했어요. 학교가 많이 미룬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는 진행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검진을 진행하던 병원 이름이나 연락처가 있으면 그것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기억하고 있어야 할 요보 학생이 있는지도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알러지가 너무 심하다거나 아니면 뭐 소아당뇨 학생이 있는지 아니면 뭐 천식이 너무 심하거나 아니면 뇌전증이 심해서 뭐 발작이 자주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에피펜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억해야 할 그런 요보 학생들은 좀 인계를 받아두시는 게 좋고 뭐 어떻게 처치를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건실에 뭐 소독기구라던가 뭐 처음 보는 기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건 조금 둘러보시고 좀 뭐 사용 방법이나 그런 거 잘 모르겠다. 이건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다. 하시는 거는 물어보시는 게 좋고 진짜 병실 라운딩 돌듯이 보건실을 한번 이렇게 같이 돌면서 이렇게 모르는 거 있을 때마다 물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부탁드리면 좋을 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교육청에서 내려주는 코로나 대응 지침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책, 이제 3판까지 나왔거든요. 아마 이제 또 뭐 3-1판, 3-2판이 나올 것 같은데 일단 그게 마지막이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시면 그래도 좀 전체적인 흐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 공문 코로나 대응 계획 제3판 계획 혹시 뽑아주실 수 있나 해가지고 부탁하셔가지고 그거 받아오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부탁하셔서 받아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제 인계 리스트 영상 마치고요. 빨리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좀 오래 생각하지는 못하고 생각나는 거 중심으로 일단 말씀드려요. 만약에 또 중요한 건데 제가 잊어가지고 말씀을 못 드렸거나 하면은 뭐 댓글로 남겨놓거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에서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